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R&D 사업에 적용됐던 예비 타당성 조사가 16년 만에 폐지됩니다. 시급한 개발 사업을 제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중복 과제나 예산 몰아주기 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상용화를 위해 2조 5천억 원 규모의 실증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AI로 인한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원전 확대 기조가 전 세계적으로 뚜렷한 만큼 차세대 원전 개발이 더는 늦어지면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최근 기후 위기로 친환경, 저탄소와 같은 가치 소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기업들 역시 친환경 제품을 늘리고 포장재를 없애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제로 웨이스트 실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토요타와 혼다 등 일본 주요 자동차 회사들이 품질 인증 과정에서 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규모 리콜이 예상되는데 일본 정부는 6개 차종의 출하를 중단시키고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대형 R&D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예비 타당성 조사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기획부터 착수까지 평균 3년 이상이 걸려 시급한 사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계속됐기 때문인데 정부의 입김대로 예산 몰아주기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현재 500억 원이 넘는 연구개발 사업은 반드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경제성과 기술성, 정책성 등을 평가해 타당하지 않은 사업은 예산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예타 조사 과정에 몇 년씩 걸려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예타 전면 폐지를 의결했습니다. 일단 총 사업비 1,000억 원 미만의 R&D 사업은 일반적인 예산 심의만 거치면 됩니다. 총 사업비 1,000억 원 이상은 예타 대신 사전 검토와 맞춤형 심사를 받게 됩니다. 연구형 R&D 사업은 각 부처가 사업 추진 계획을 제출하면 사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이듬해 곧바로 예산을 요구할 수 있어 2년 이상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 단순 장비 구축 사업인지 난이도가 높은 체계 개발 사업인지 등에 따라 맞춤형 단계별 심사 제도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매년 예산 심의 단계에서도 사업 건전성을 계속 점검해 문제가 발견된 사업은 종료시키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해 예산 낭비를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부처별로 주어지는 예산 규모인 지출 한도 내에서 모든 사업을 편성토록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자체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업별 예산을 조정함으로써 재정 건전성과 함께 각 부처의 책임성도 강화될 것입니다. 지난해 접수된 예타 요구 사업은 16개 부처 51개였지만 실제 선정된 사업은 12개로 약 23조 원의 사업비를 아꼈습니다. 전문가들은 예타 폐지로 인해 정부가 원하는 대형 사업만 무분별하게 늘어나거나 부처 중복 사업을 걸러내기 힘들어지고 비효율과 카르텔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관료하고 가까이 있는 연구자들이 탑 다운으로 만들어내는 과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단축되는 사업들이 전부 3대 이니셔티브 사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죠. 정부는 연구계 의견 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 중으로 국가재정법 등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정부가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상용화를 위해 2조 5천억 원 규모의 실증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AI 시대에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원전 개발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은 핵 잠수함의 동력원인 원자로가 민간 발전용으로 진화한 개념입니다. 기존 원전보다 발전 용량이 작지만 더 안전하다는 게 장점으로 꼽힙니다. 정부가 차세대 SMR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미국의 선진 원자로 실증 지원 사업을 모델로 한 사업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원자로를 기존처럼 물로시키는 혁신형 SMR은 내년까지 표준 설계를 마치고 2028년에는 인가받을 수 있도록 서두르고 물이 아닌 냉매를 사용하는 4세대 SMR은 2조 원 넘는 돈을 들여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장 개발 속도가 빠른 소듐 냉각 고속로와 열 생산에 특화된 고온가스로,
빌 게이츠가 회사를 설립한 걸로 유명한 용융염 원자로, 미래 달기지의 전력원으로 유력한 초소형 히트파이프 원자로가 각각 개발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세계적으로 원전 확대 기조가 뚜렷해졌다며 각국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경쟁에서 뒤처져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공급망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고, 체계적으로 비즈니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독자 노형이 필요한데, 이번 저희들 지원은 국내 기업들이 독자 노형을 가질 수 있도록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실증을 위해 실제로 원자로를 지어야 하는데 부지 확보와 건설 허가 절차를 고려하면 정부가 목표로 한 2036년 건설까진 시간이 빠듯합니다. 원전 같은 경우는 어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불확실성이 크게 존재합니다. 그 물량이 다른 타소 전원에게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표준 설계 인가를 확보하고도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은 중소형 원자로 스마트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규제 개발과 기술 개발을 동시에 진행해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상설 협의체가 구성됩니다.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48개국은 정상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의 공동 언론 발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은 경제 동반자 협정과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 체결을 통해 호혜적 교역과 투자 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동반 성장을 이루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둘째, 참석자들은 글로벌 도전 과제에 공동 대응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아프리카가 이번에 출범시키는 핵심 광물 대화는 호혜적 협력을 통해 공급망의 안정을 꾀하면서 전 세계 광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도 기여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오는 6월 5일은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세계 환경의 날인데요. 기후위기로 친환경 등 가치 소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기업들도 친환경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00% 생분해 인증을 받은 종이 화분에 식물을 옮겨 심습니다. 실내 공기 정화에 도움을 주는 테이블 야자입니다. 국내 제지회사가 개발한 생분해성 종이컵입니다. 안쪽에 폴리에틸렌 코팅이 돼 있지 않아서 화분에 옮겨 심은 뒤 2달 정도 지나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열린 캠페인으로 관람객들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환경의 날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이렇게 처음 체험해 보니까 더 깊게 환경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 같고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이제 환경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가치 소비가 주요 소비 경향으로 자리 잡으면서 친환경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마트 친환경 전문관에서는 생산 과정에서 저탄소 기준을 충족한 신선식품을 판매합니다. 지난해 매출이 한 해 전보다 12% 증가한 1,000억 원을 기록했는데 특히 영유아 자녀를 둔 3040 세대 고객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아기가 생기고 나서부터 좀 더 유기농이라던가 친환경 자연적인 것들을 좀 더 찾게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먹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지난해부터는 사탕수수 찌꺼기를 활용한 포장재를 도입했습니다. 나무를 베지 않고 토양에서 자연 분해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개발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사탕수수 찌꺼기를 활용한 포장재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젊은 층의 친환경 소비도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또 다른 대형마트에서는 20대의 친환경 제품 구매가 1년 전보다 20% 늘어나면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가 피부로 다가오면서 제품의 친환경성이 소비자들의 중요한 선택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쓰레기 문제로 눈살 찌푸릴 일이 많은데요. 불필요한 일상의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 상점들이 나섰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낮 지하철역입니다. 가득 찬 쓰레기통을 비워보지만
다시 차오르는 건 순식간입니다. 2시간 정도가 지나니 일반 쓰레기는 절반 정도, 재활용 쓰레기는 80%가 넘게 찼습니다. 음료가 찬 일회용 컵들도 같이 버려져서 치우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역사 곳곳에도 쓰레기가 떨어진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놓고 가셨네요. 쓰레기 문제와 싸우는 게 영무원들의 주요 일과가 되기도 합니다. 때 저녁 시간하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날 주말에는 정말 수시로 치우는데도 쓰레기가 바로바로 금방 차고 그럽니다. 그러나 쓰레기통이 좀처럼 차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아이와 산책을 나온 윤하능 씨. 카페에 들러 마음에 드는 텀블러를 골랐습니다. 아이의 입가를 닦을 땐 카페에 마련된 수건을, 커피를 마실 땐 다회용 빨대를 사용합니다. 이런 텀블러 사용이나 일회용 냅킨 대신에 빨아서 쓸 수 있는 손수건을 쓴다는 거, 쓰레기도 나오지 않고 좋은 것 같아요. 쓰레기 배출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이른바 제로 웨이스트 카페입니다. 처음 방문한 손님도 거부감보다는 반가운 마음이 앞섭니다. 쓰레기통에 항상 이렇게 테이크아웃 잔이나 냅킨이나 이런 게 수북히 쌓여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쓰레기통도 깨끗하고. 칫솔부터 비누 수세미까지 다양한 생필품을 파는 잡화점. 이곳은 제품마다 포장재가 없는 게 특징입니다. 세제나 섬유유연제는 각자 가지고 온 공병에 담아갈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폐기물 없이 원하는 양만큼 사갈 수 있어 손님들 호응도도 높습니다. 점주들이 제로 웨이스트 매장을 운영하는 이유는 단연 환경보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연, 동물에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내 공간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좀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카페를 열게 되었어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선 모두의 제로 웨이스트 실천이 필요한 때라고 고객들도 입을 모았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서울시가 병물 아리수 용기를 100% 재생 플라스틱으로 생산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아리수 65만 병을 모두 재생 용기로 생산하면 폐플라스틱 16톤을 재활용해 온실가스 17톤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앞서 아리수 페트병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라벨을 없애고 제조일 등은 잉크 대신 레이저로 각인 처리해왔습니다. 서울시는 상수도 시설물에도 재생 원료를 사용한 부품과 관을 도입해 순환 경제를 적극 실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세종시 시내버스에서 교통카드를 찍으면 탄소가 감축됐다는 음성 안내가 송출됩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계기로 국민의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응원하자는 차원에서 이 같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으로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실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세종시에서 시범 적용 후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내에 등록된 자가용 승용차 운행을 10%만 줄여도 연간 51만여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고 경제적 가치는 127억 원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꼭 100년 만에 다시 파리로 돌아온 하계올림픽의 개막이 이제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사상 최고 수준의 저탄소 올림픽을 목표로 내걸면서 선수촌에선 에어컨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올해도 기록적 폭염이 예고되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파리올림픽 측이 제시한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는 158만 톤. 과거 런던이나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런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기장의 신축은 최대한 줄이고 친환경 자재나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늘렸습니다. Decision not to build, to use 95% of existing or temporary infrastructure. 나중에 임대주택으로 활용될 선수촌의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식단의 60% 이상은 식물성으로 채우고 도쿄올림픽에서 사용된 골판지 침대를 보완해 다시 선보입니다. 특히 실내에서 에어컨을 완전히 없애고 대신 선풍기를 배치합니다. 그래도 건물 간 공기 흐름을 촉진하는 설계와 건물 바닥을 흐르는 지하수의 영향으로 실내 온도를 바깥보다 6도가량 낮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각국 선수단 사이에선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전역이 기록적 폭염을 겪은 지난해 파리의 7월 최고 기온은 43도까지 올라갔고 올해는 상황이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It can be very hot and miserable, as it was in Tokyo during the last Olympics. And that increase in environmental temperature has lots of effects on performance. 이런 가운데 올림픽 특수를 앞두고 파리의 대중교통이나 관광 명소의 이용료는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하철 요금은 한시적으로 2배 정도 오르고 루브르 박물관과 에펠탑의 입장료도 각각 20%와 30%씩 인상됩니다. 이 때문에 올림픽 개최국이 막대한 적자에 허덕이는 이른바 올림픽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 저탄소를 이유로 비용은 줄이고 수익만 챙기고 있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튜관입니다.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적극적 유화책의 하나로 전국 병원에 내렸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집단 휴진에 나설지 내부 투표를 시작했지만 향후 강경 대응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료계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할 조짐을 보이자 선제적으로 강경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공의들이 사표를 내도 받아들이지 않도록 전국 수련병원에 내렸던 사표 수리 금지 명령이 대표적입니다. 사표는 수리가 되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집단적인 사표 제시이고 요거는 정책에 대한 반대이기 때문에 일신상의 이유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그리고 석 달여 만에 정부는 병원이 사표를 수리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꿨습니다. 전공의들의 반발이 심했던 진료 유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 역시 함께 철회했습니다. 자리를 떠났던 전공의들이 규정상 1년 동안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없는 만큼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유화책을 쓰면서도 스스로 사표를 거두고 돌아오도록 유도한 셈입니다.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가 내린 결단입니다. 복귀한다면 행정처분도 중단하겠다며 전공의들을 설득했습니다. 일단 전공의들은 크게 움직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명령 철회가 예고된 상황에서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달라진 것은 없고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히려 투쟁의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오는 7일을 시한으로 사실상 총파업과 마찬가지인 집단 휴진 여부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개헌이들이 얼마나 동의할지가 관건인데 만약 전공의들이 정부 발표 이후 다수 복귀한다면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정부가 내민 손에 전공의들이 얼마나 호응하느냐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의 다음 행보가 정해질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서울대 의대 병원 교수들 가운데 64%가 휴진 등 강경 투쟁 돌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이틀간 투표에서 응답자 760여 명 가운데 490여 명이 휴진 등 강경 투쟁에 찬성해 집단 휴진 찬성률은 64%라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내일까지 교수 1,500여 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 뒤 휴진 시점과 방식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실제 교수들이 집단 휴진에 돌입할 경우 응급 중환자실을 제외한 모든 과목의 진료가 중단됩니다. 보건계가 전공의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강압적 조치가 해제됐다며 이제는 병원으로 돌아올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오늘 정부의 각종 명령 철회로 결정적 전환점을 맞았다며 전공의가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건 정부에 굴복하는 게 아닌 의사로서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며 국민 절대 다수의 요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와 진료 유지 명령을 철회한 점에 대해 면죄부 비판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진료 정상화를 이루기 위한 결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자동차 업체인 도요타 등 일본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들이 무더기로 품질 인증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규모 리콜이 예상되는데 일본 정부는 6개 차종의 출하를 정지시키고 현장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도요타 자동차 본사로 들어섭니다.
제품의 대량 생산에 필요한 품질 인증에 부정행위가 확인되면서 현장 실태 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부정이 확인된 차량은 7종 170만 대로 1966년 출시 이후 5천만여 대가 생산돼 일본의 국민차로 알려진 코롤라 시리즈도 포함됐습니다. 보행자 차량 탑승자 보호시험에서 허위 자료를 내고 충돌이 아닌 타이머로 에어백을 작동시키는 등 방법도 다양했습니다. 자회사에서 발견된 부정행위가 본사 차원에서까지 확인됐습니다. お客様、車ファン、すべてのステークホルダーの皆様に心よりお詫び申し上げます。本当に申し訳ございませんでした。 혼다, 스즈키, 마쓰다 등에서도 자료 조작 같은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 5개 업체가 부정행위를 신고한 모델은 38개, 500만 대를 넘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가운데 6개 모델의 출하를 정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량 리콜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日本の車は安心だ安心だってそういうふうに言われてきてるんですけど、でもここまでこうなんかこう不祥事っていうか続くと日本の車も乗っててちょっと不安もあるし。 중고차 시장 업계는 이번 부정행위로 타격을 받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売り上げに直結してく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不安が込み上げてきました。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자동차 제품 출하액은 전체 제조업의 20%를 차지한다며 이번 사태가 일본 경제에 큰 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부정행위는 신뢰와 품질을 강조해온 일본 자동차의 명성에 큰 타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중국이 인류 최초로 달 뒷면 토양 채취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달 표면에 한문으로 가운데 중자를 새기고 중국 국기인 오성 홍기도 펼쳤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고대 신화 속 달의 여신에서 이름을 따온 창어 6호. 착륙선에서 기계팔이 뻗어나옵니다. 지구에선 볼 수 없는 달 뒷면의 토양을 인류 최초로 퍼올리는 순간입니다. 달 표면에 한문으로 가운데 중자 모양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探测器经受住了月背高温考验，通过钻具钻取和机械臂表取2种方式，分别采集了月球样品。 14시간에 걸친 표본 채취에 성공한 뒤엔 특수 제작한 오성 홍기를 펼쳤습니다. 通过1年多时间攻关，利用玄武岩熔融拉丝技术制作而成的，它具有更强的耐腐蚀性、耐高温、耐低温等优异性能。 4일 아침 7시 38분 모든 탐사 임무를 마친 착륙선은 표본을 싣고 이륙했습니다. 귀환선과 도킹한 뒤 달 궤도를 돌다가 오는 25일쯤 지구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창어 6호는 달 뒷면 토양과 암석 표본 2kg을 채취한다는 목표로 지난달 3일 발사됐습니다. 2004년 달 탐사에 본격 뛰어든 중국은 2019년 미국을 제치고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했습니다. 2030년엔 달에 사람을 보내고 2035년까지 연구기지도 건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러시아, 튀르키예, 이집트 등이 동참하는 협력기구 창설도 준비 중입니다. 미국 주도의 국제 달 착륙 계획, 아르테미스와 대립각을 이루며 우주 패권 경쟁 시대에 서막을 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빠른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 정부가 대형 R&D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심의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지만 사업의 투명성, 연구 분야의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연구자들에게서 나오고 있는데요. 법 개정 전까지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